다들 안녕하세요. 앱 인벤터 기초 강의 제3강에서는 이미지를 어떻게 넣고 어떻게 이동시키는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습을 하기 전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 프로젝트 하나를 만들 건데요. 프로젝트 만드는 방법이 기억이 안 나신다면 제1강과 제2강 강의를 다시 들어주시거나 아니면 위에 목록에 있는 마이 프로젝트를 눌러 뉴 프로젝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프로젝트 이름을 앱 _2로 정했고요. 그 뒤에 해야 할 것은 이미지가 존재하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 이미지가 스크린이 어디에서든지 존재할 수 있고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지가 있을 수 있을 공간을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왼쪽에 있는 드로잉 앤 애니메이션의 항목들 중 캔버스라는 항목을 끌고 와 스크린 1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캔버스를 스크린 1에 갖고 오면 캔버스에 해당하는 네모의 크기가 굉장히 작게 왼쪽 위에 있을 텐데요. 이 크기를 저희는 휴대폰 화면 최대한 넓게 사용하고 싶기 때문에 캔버스가 존재하는 스크린 1의 크기에 맞추기 위해서 높이와 너비 옵션을 자동에서 필 페어렌치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모두 필 페어렌치로 하게 되면 캔버스의 크기가 스크린 1에 꽉 맞게 채워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미지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위아래로 이동할 버튼을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저희는 버튼 1과 버튼 2를 눌렀을 때 각각 이미지가 위와 아래로 이동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버튼을 드래그해서 이 캔버스 밑에 두 개 놔두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전에 했었던 것과 같이 버튼들을 가운데 정렬시키고 버튼 안에 있는 텍스트 값을 바꿀 건데요. 이 버튼들을 가운데 정렬하는 방법이 기억이 안 나실까봐 여기서부터 다시 실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앱 _2라는 프로젝트를 만든 상태이고요. 밑에 있는 드로잉 앤 애니메이션에서 캔버스를 드래그해서 스크린 1에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되게 크기가 작은 상태인데 높이 옵션을 필 페어렌치로 너비 옵션을 필 페어렌치로 하면 네모 크기가 바뀌어 스크린 1을 꽉 찬 모습입니다. 이제 이미지를 이동시킬 버튼을 갖고 올 건데요. 버튼을 드래그해서 이 캔버스 밑에 갖고 와주면 다음과 같이 버튼 두 개가 캔버스 밑에 순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 버튼들을 가운데 정렬하는 방법은 스크린 1을 클릭한 이후 오른쪽에 있는 옵션들 중 이 옵션에서 왼쪽 정렬을 가운데 정렬을 바꿔주면 되는데요. 다음과 같이 스크린 1이라는 것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컴포넌트가 다 가운데 정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for 버튼 1이라는 이 텍스트를 위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양의 기호를 넣어줄 건데요. 이 기호의 경우 그냥 영어로 up을 적어주셔도 문제가 없으시고요. 아니면 PPT에 있는 것처럼 화살표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모를 치시고 한자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해당 기호가 있게 됩니다. 똑같이 버튼 2에서도 아래로 가는 화살표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미지를 넣어볼 차례입니다. 이미지는 아까 캔버스를 갖고 왔던 드로잉 앤 애니메이션에 있는 이미지 스프라이트 항목을 갖고 와서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데요. 이미지 스프라이트 항목을 끌고 캔버스 위에 올려다주면 드래그한 위치 그 자리에 고정이 되어 있게 됩니다. 그 뒤에 오른쪽에 있는 메디아라는 항목에서 업로드 파일을 누르면 제가 원하는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미지를 이동시킬 거기 때문에 이동시키고 싶은 이미지를 본인이 직접 골라서 업로드 파일 버튼을 눌러 그 파일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미지 스프라이트를 갖고 오면 다음과 같이 제가 드래그 할 때마다 그 위치에
캔버스 상의 그 위치에 이미지 스프라이트 컴포넌트가 멈춰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 이 이미지 스프라이트에 어떠한 이미지를 넣으면 좋을지 업로드 파일을 누르고 파일 선택을 눌러서 본인이 원하는 파일을 업로드 하도록 합시다. 저 같은 경우 저희 고려대학교 로고를 업로드 했고요. 이렇게 업로드하게 한 이후 이미지 스프라이트를 클릭하면 오른쪽 속성에 피처스 항목이 논으로 되어 있을 텐데 클릭해보면 방금 제가 올린 이미지 파일의 이름이 같이 생성되게 됩니다. 보시면 전 지금 image.png 항목을 메디아에 올렸고 이미지 스프라이트를 클릭한 이후 속성에서 픽처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image.png가 생성되게 되고 OK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이미지 스프라이트 항목이 아까 전에는 단순한 이모티콘에 불과하다가 이렇게 제가 넣은 사진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진행을 하셔도 되고 이미지의 크기에 따라서 이 이미지 스프라이트를 등록했을 때 생기는 사진의 크기가 바뀔 텐데요. 이 사진이 너무 크거나 혹은 너무 작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헤이트에서 픽셀을 지정해주면 다음과 같이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방금 제가 너비는 자동으로 하는 상태에서 높이만 30픽셀로 했을 때는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앱으로 갖고 오게 되면 한쪽으로 찌그러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두 값 모두 지정해서 바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되었다면 앱 실행을 시켜보신 다음과 같은 형태일 텐데요. 이 상태에서 위 버튼이나 아래 버튼을 누른다가 움직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미지가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각 버튼을 눌렀을 때 이미지를 이동시키게 할 생각인데요. 블럭스에 들어가서 이미지 스프라이트를 누르면 많은 블럭들이 있는데 그중 저희는 이 이미지 스프라이트 1.x, set 이미지 스프라이트 1.x2, 이미지 스프라이트 1.y, set 이미지 스프라이트 1.y2 이 네 가지 블럭을 사용할 생각입니다. 각각 블럭이 하는 일은 이미지 스프라이트 1.x나 이미지 스프라이트 1.y는 그 이미지 스프라이트가 존재하는 위치를 알려주는 값들이고요. 밑에 있는 set은 저희가 직접 그 위치를 대입해서 이미지를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블럭입니다. 이제 아까 전 화면에서 보면 x 값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y 값이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위아래로 움직이고 싶어 하는 것이므로 y 값을 갖고 와서 y 값을 빼주거나 더해준 형식으로 위아래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1, 즉 위로 가는 버튼이 눌러지면 이미지 y 값이 5만큼 빼진다면 위로 갈수록 y 값이 적어지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반대로 버튼 2가 눌러지게 된다면 이미지 y 값을 5 키우게 설정해 놓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래로 갈수록 y 값이 커졌기 때문에 y 값이 커지면 이미지가 아래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까지 블럭 배치를 하게 되면 방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버튼 1이 눌러지고 버튼 2가 눌러질 때마다 y 값이 5 빼지고 증가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블럭 배치하는 것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럭스를 누르고 이미지 스프라이트 1에서 위아래로 이동시키고 싶기 때문에 이미지 스프라이트 1.y, set 이미지 스프라이트 1.y2 두 블럭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로 가는 것부터 할 텐데요. 만약 버튼 1이 클릭을 한다면, 버튼 1을 클릭한다면 y 값을 지정해 둬야 합니다.
얼마나 지정해 줘야 하냐면 원래 있던 y 값에서 빼기 5만큼이요. 빼기는 저희가 어떤 블럭을 통해서 만들 수 있었죠? 매스에 있었던 이 빼기 블럭을 이용해서 이 마이너스라는 연산을 수행했습니다. 그럼 이제 원래 있던 y값에서 5만큼 빼줘야 하는데, 원래 있던 y값은 이 이미지 스프라이트 1.y라는 블럭이 갖고 와줄 거고, 5만큼 빼는 건데 5는 어디서 구하죠? 이 역시 매스에서 이 0이라 쓰여 있는 블럭을 갖고 온 이후 0에 있는 값을 5로 바꾸면 다음과 같이 블럭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블럭 1이 버튼 1이 클릭이 되었을 때 이미지 스프라이트 1.y의 값이 원래 있었던 y 값에서 5만큼 뺀 값으로 셋 지정이 될 테니까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같은 방식으로 복사하여서 버튼 2가 눌렸을 땐 y값이 증가해야 하겠죠. 매스에서 더하기 블록을 갖고 와서 이미지 스프라이트의 y값에다가 5를 더하게 설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블록은 휴지통에 버려주고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한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실행하는 데 좀 오래 걸리는데요. 다음과 같이 앱이 실행할 수 있게 바뀌고 나면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위로, I 버튼을 누를 때마다 아래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미지를 위아래로 이동시키는 것까지 성공했는데요. 이제 이미지를 위아래뿐만 아니라 왼쪽 오른쪽까지 움직이는 것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왼쪽 오른쪽만 구현을 하면 이미지를 상하 좌우로 움직일 수는 있어도 이 이미지가 캐릭터였다면 캐릭터가 실제로 움직이는 것처럼 이동하기는 못할 겁니다. 왜냐면 캐릭터가 실제 움직이는 것처럼 이동을 하게 하려면 왼발 오른발 내민 발이 바뀐다든가 혹은 움직이는 모션들을 다 일일이 하나씩 구현한다든가 하는 형식으로 움직일 때마다 이미지가 바뀌어야 하는데 저희는 지금 움직일 때마다 이미지가 바뀌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움직일 때마다 이미지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버튼 두 개를 더 추가해서 왼쪽으로 가는 버튼과 오른쪽으로 가는 버튼을 만들고 다음과 같이 버튼들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튼들을 다음과 같이 배치하게 하기 위해선 2강에서 배웠던 레이아웃 중 테이블 어레인지먼트를 이용할 건데요. 이 테이블 어레인지먼트가 직사각형 모양의 항목들을 배치할 수 있는 레이아웃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빈칸까지 포함하면 3곱하기3 공간의 테이블이기 때문에 레이아웃에서 테이블 어레인지먼트를 갖고 온 이후 각각 크기를 3곱하기3으로 설정해 두면 버튼들을 다음과 같이 배치할 수 있습니다. 배치한 이후 버튼 3과 버튼 4는 버튼 1, 2가 위아래로 이동하기 위해서 y값에 5를 빼고 5를 더한 것처럼 버튼 3과 4는 각각 x값에 5를 빼고 5를 더하는 식으로 왼쪽 오른쪽 이동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디자인에 가서 버튼 두 개를 넣어주기 전에 레이아웃부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이블 어레인지먼트라는 항목을 끌고 와 버튼과 캔버스 사이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컬럼스와 로우스가 2와 2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이 테이블에 2 곱하기 2의 공간이 있다 라는 뜻이고 저희는 3 곱하기 3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각 컬럼스와 로우스의 값을 3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넣어줄 건데요. 이 버튼과 아래 버튼을 각각 위쪽 가운데, 아래쪽 가운데 그리고 왼쪽 오른쪽 버튼도 유저 인터페이스에 가서
버튼을 끌고 와 왼쪽 가운데, 오른쪽 가운데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3이 왼쪽으로 가는 버튼이기 때문에 텍스트를 네모 한자를 눌러서 왼쪽을 향하는 화살표로 바꿔주고, 버튼 4는 오른쪽으로 향하는 화살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과 같이 PPT에 있었던 것처럼 화살표들이 배열되게 되는데요. 이제 이 버튼 3과 버튼 4에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기능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이 버튼 1 복사하여서 버튼 3이 클릭되었을 때로 바꾸고, X값에서 5를 빼주게 된다면 화면에서 X가 왼쪽에 있을수록 X값이 작은 것이었기 때문에 버튼 3을 클릭하게 되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버튼 2를 복사하여서 버튼 4로 바꿔주고 Y값을 X값으로 바꿔주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X값이 커지는 구조였기 때문에 원래 있던 X값에서 5만큼 증가시켜준다면 더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행을 하게 되면 왼쪽, 오른쪽, 위, 아래로 이동하는 것까지 구현을 하신 것이고요. 이제 이미지 바뀌는 것까지 구현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조건문이라는 것을 사용할 건데요. 컨트롤 안에 있는 if, then, else라는 블럭을 사용할 건데, 이 블럭의 경우 총 3가지 블럭을 더 추가로 넣을 수 있게 됩니다. 맨 위에 if 오른쪽에 넣는 블럭의 경우는 어떤 조건을 나타내고요. 그 조건을 만족한다면, 그 조건이 참이라면 then 오른쪽에 있는 블럭을 실행하게 되고, 만약 if 오른쪽에 있었던 조건이 거짓이라면 else 오른쪽에 있는 블럭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 블럭을 우선 갖고 온 이후 조건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총 2가지의 이미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을 하게 될 텐데, 그럼 이제 바꾸는 방식을 이 if, then, else 블럭과 함께 생각해 본다면, 이미지 사진을 각각 이미지와 이미지2라고 했을 때, 만약 이미지 스프라이트의 사진이 이미지였다면 이미지2로 바꿔주고, 이미지가 아니었다면 이미지2였다는 뜻이니까 그 이미지2를 다시 이미지로 바꿔주는 것을 실행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미지 스프라이트 1이 어떠한 사진인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바꾸는지를 알아봐야 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미지 스프라이트 1을 클릭하고 밑으로 스크롤을 하다 보면 이미지 스프라이트 1.picture, set 이미지 스프라이트 1.picture2가 있게 됩니다. 당연히 위에 있는 이미지 스프라이트 1.picture는 이미지 스프라이트 1이 현재 어떠한 이미지인지 이미지 이름을 가져와 주는 블럭이고요. set 이미지 스프라이트 1.picture2는 이 이미지 스프라이트 1.picture, 즉 이미지 스프라이트가 이제 어떠한 이름의 사진이 될 것인지 지정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각각 가지고 오고 이제 조건을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아까 말했다시피 바꾸고 싶은 이미지가 이미지와 이미지2 이 2가지의 이미지라면 현재 이미지 스프라이트 1.picture가 어떠한 이미지인지 갖고 오는 것은 저 블럭을 통해서 했으니까 이 블럭의 이름이 이미지인지 이미지2인지 알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제 텍스트라는 블럭을 사용해서 비교를 할 것인데요. 왼쪽에 있는 텍스트를 누르면 오른쪽에 짱따옴표 사이에 붙일 수 있게 되어 있는 블럭이 있습니다. 이 블럭 같은 경우 안에 제가 원하는 문자열을 넣을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이미지 1 혹은 이미지 2.png를 입력하게 되면 그 문자열과 이미지 스프라이트 1.picture의 문자열을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비교를 하는 것은 로직에 있는 두 블럭이 같은지 비교하는 이 빨간 네모가 쳐져 있는 블럭을 이용할 건데요. 이 블럭의 경우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두 블럭이 같으면 참을, 즉 true를, 같지 않으면 false를, 즉 거짓을, 값을 반환하는 블럭입니다. 이 블럭까지 갖고 왔다면 다음과 같이 배열하게 되면 되는데요. 이 과정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럭스를 누르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미지 스프라이트 1에 있는 이미지 스프라이트 1점 픽처와 set 이미지 스프라이트 1점 픽처 2 이 두 블럭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에 있는 맨 위에 있는 이 쌍따옴표로 묶여있는 블럭을 갖고 올 건데요. 잠시 뒤에 추가할 이미지는 이름이 이미지 2.png이고 현재 이미지 이름은 이미지.png입니다. 즉, 이 이미지.png라는 텍스트와 이미지 스프라이트 1.picture, 즉 현재 이미지 스프라이트가 어떠한 사진인지, 어떠한 사진을 화면에 보여주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비교하게 될 텐데요. 비교는 말씀드렸듯 로직에 있는 이 블럭을 가지고 합니다. 그럼 이 각각의 블럭을 등호에 넣어주게 된다면 이 블럭이 하는 일은 만약 이미지 스프라이트 1의 사진이 이미지.png였다면 이 큰 블럭의 값은 참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미지 스프라이트 1.picture가 이미지 2.png였다면 이 큰 블럭의 경우 값은 false가 될 텐데요. 컨트롤에 있는 if then else 문 이 블럭을 갖고 와서 이 if 오른쪽에 참과 거짓인 조건을 넣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변하게 됩니다. 그럼 이 if 문의 오른쪽에 있는 값이 참이면 then에 있는 블럭을, 거짓이면 else에 있는 블럭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만약 참이었다면 현재 이미지가 나타내고 있는 사진이 image.png 였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미지였던 게 image2.png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똑같이 텍스트를 갖고 와서 안에 있는 값을 image2.png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오른쪽에 있는 블럭의 값이 거짓이었다면 이미 이미지 스프라이트 1.picture, 즉 이미지 스프라이트 1이 보여주고 있는 사진은 image.png가 아닌 image2.png였다는 뜻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else 문이 실행이 될 것이고 이미지 2였기 때문에 다시 이미지 1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이미지 스프라이트 1의 사진을 image.png로 바꿔주는 set 블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버튼이 클릭될 때마다 항상 이루어져야 하겠죠. 따라서 버튼 1이 클릭되었을 때 Y값을 바꿔준과 동시에 이미지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갈 때 뿐만이 아니라 오른쪽 갈 때, 왼쪽 갈 때, 아래로 갈 때 모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큰 블럭을, 이 부분 블럭을 복제하여서 2에도 3에도 그리고 버튼 4에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4까지 넣는 것이 끝났다면 이제 다시 디자인으로 들어와서 이 메디아 항목에 image.png가 아닌 image2.png까지 올려줄 텐데요. 이렇게 image2.png까지 앱 인벤터에 올리게 되었다면 이제 모든 준비 끝났습니다. 이제 실행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동하면서 이미지가 바뀌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캐릭터가 움직이는 것 등을 좀 더 실감나게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휴대폰에 있는 여러가지 센서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그 센서들을 이용해서 공을 굴리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강의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